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저놈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n, n의 개수를 더하여라. 얘도 역시나 계속 똑같은 내용이지만 밑이 i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4배수로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자연수 n을 관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에 거부터 조금 볼 건데 안에 거 일단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i분의 1 저거 유리화 좀 하고 i분의 1 유리화 하시면 i의 n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i 되잖아요. 이렇게 안에 거가. 근데 이 그냥 집어넣어도 되잖아. 안으로. 그럼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리고 밖에는 뭐 m제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안에 있는 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얘는 4순환이고요. 얘는 뭐 2순환이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i는 4순환이고요. 그러니까 또 n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관찰해보는 거지. n이 만약에 4배수 꼴이면 앞에 거는 그냥 1 되죠. i의 4배수 제곱은 1이죠. 뒤에 것도 그냥 1이죠. 안에 거가 2 나오겠네요. 밖에 m제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뭐 얘 그냥 안 되겠지. 음의 실수가 어떻게 되냐 저게. 두 번째로 n이 4k 4배수 더하기 1꼴일 때 저렇게 쓰는 게 4배수 더하기 1꼴인 거 다들 이해되시죠?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i일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리고 m제곱까지 붙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n이 4배수 더하기 2꼴이면 i의 n제곱 저 앞에 거가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뒤에 거는 짝수번 제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 돼서 나와서 그냥 안에가 0 되겠네요. 그래서 0의 m제곱. 얘도 음의 실수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그냥 안 돼. 아무리 2를 아무리 거듭 제곱해봐야 0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봐야 음의 실수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n이 4배수 더하기 3꼴일 때 앞에 거가 마이너스 i 될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i를 밑으로 하는 거듭 제곱식이 나오면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얘는 바로 잘 안 보이는데 일단은 1번이랑 얘는 절대 안 되잖아. 얘랑 얘는 뭐 m을 뭔 짓을 해봐야 거듭 제곱해서 음의 실수를 만들 수 없어. 그러면 얘 2번이랑 이 4번 중에서 되는 게 있단 소리잖아. 그럼 i-1을 뭔가 거듭 제곱해서 음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가 라고 보면 일단 바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거듭 제곱 해볼게요. 그러면 되는 게 있으니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겠지. 그죠? 얘는 제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2i 되나요? i-1 제곱하면 마이너스 2i죠? 그럼 이제 힌트를 좀 얻습니까? 아직 못 얻었나요? i-1이라는 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i는 여러 번 거듭 제곱했을 때 만들 수 있겠지. 음의 실수를. 그렇죠? 음의 실수 만들 수 있잖아요. 얘는 몇 번 제곱해야 음의 실수가 됩니까? 제곱하면 4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되네요. 그죠? 3제곱 해봐야 i가 안 떨어지니까 안 될 거고 4제곱도 해봐. 근데 4제곱 해보면 16 곱하기 i의 4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왜 그냥 16이라서 실수가 되는 건 맞는데 음수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럼 뭐를 깨닫습니까? 일단은 짝수 중에서 볼 건데 저렇게 i가 4제곱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그냥 뒤에 있는 요 i라는 i라는 숫자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어차피 거듭 제곱 자체는 계속 짝수번 할 거야. 얘를 거듭 제곱 자체는 짝수번 해야지 일단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짝수가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4 나오는 건 안 되잖아. 그럼 얘 그냥 써주시면 4k 더하기 2꼴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i를 4k 더하기 2번 제곱하면
얘가 음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제곱으로 잘 안 보인가? 이렇게. 그러면 n이라는 숫자는 일단 제곱은 해야 되잖아. 제곱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i-1이라는 거를 제곱하고 얘를 다시 4k 빼기 더하기 2번 제곱해야 음의 실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저 지수끼리 합쳐주시면 i-2를 8k 더하기 4꼴로 제곱해야 음의 실수가 된다. 이 말이네. 그래서 이때 m이라는 정수는 8k 더하기 4꼴이다. 아래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래 거는 제곱하면 2i가 나오긴 하는데요. 얘 제곱하면 2i죠. 근데 얘도 역시나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이 i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4k 더하기 2번 제곱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4k 더하기 2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꼴 번만큼 제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일단 제곱은 하셔야 되고 걔를 다시 요만큼 제곱해야 음의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도 m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8k 더하기 4꼴이면 가능하겠다. 그럼 순서상 m,n이잖아요. m의 개수 세고 n의 개수 세서 되는 거 곱해주면 되겠지? n은 지금 어떤 거 되냐라고 봤더니 n이 4k 더하기 1일 때, 그러니까 4배수 더하기 1꼴일 때 m이 8배수 더하기 4꼴이면 가능했고요. n이 4배수 더하기 3꼴일 때도 m이 8배수 더하기 4꼴이면 가능하네요. 그럼 50 이하의 두 자연수잖아. 그러면 이거 k가 12까지냐? 0부터 되는 거니까 13개네요, 여기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얘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와서 12점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k에 0 집어넣어도 1이라는 거 하나 되는 거잖아. 뭐 이게 불편하시면 얘를 4k-3이라고 나타내고 k가 1부터라고 하셔도 되는데 전 이게 편해서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네, m도 52여야 되는 응. m은 이제 계산하려고. 아, 이거 순서상 아니고 아직 이거 되는 n개수만 구한 겁니다. 그럼 m이 8k 더하기 4, 얘가 50. 아, 이거 이해하긴 하죠? 이러면 이항해주시면 46 이렇게 됩니까? 그럼 k가 8, 5, 40, 5점 얼마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렇게 써도 역시나 k가 0부터 가능한 거지. 0부터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얼마냐? 0, 5니까 6개? 이것도 6개겠네. 얘도 계산을 하긴 할 건데요. 4k 더하기 3이 50 이하이다 라고 하면 이번엔 48이 안되고 11점 얼마 이렇게 나오네. 그럼 0부터 11까지니까 12개 이렇게 되겠나요? m은 똑같으니까 6개씩일 거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 순서상의 개수는 13 곱하기 6 하시면 되죠. 아무거나 고르면 되니까. n 중에 n 13개 중에 하나, m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고르면 되니까. 몇 개냐? 368, 78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이만큼 나오겠죠? 얘는 72개. 둘이 더해주시면 150개. 사실 복소수는 물어보는 게 너무 다 똑같아서 좀 이제 진부하잖아. 오늘 이것만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거 안 해봤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봤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 뒤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는 거 인정. 이거 사실 이거 해봐도 얘 때문에 얘를 거듭 제곱해서 뭔가 음의 실수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잘 안 보이긴 하거든. 근데 바로 안 보이면 그냥 해보면 되는 거지 사실.
근데 이걸 내게 이 과정을 안 해봤으면 좀 반성해야 돼요. 기본 태도야. 복소수 문제를 풀 때. 알았죠? 알았죠? 다 되셨나요? 여러분 2차 함수 풀만 했나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여기 공수1에서 제일 꽃 아닙니까? 문제도 제일 재밌고 어렵고 재미는 없어 영균아? 알았어. 공수1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단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2차 함수일 것 같고요. 시험을 잘 보려면 2차 함수랑 경우의 수 이 정도? 공수1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 중요도로 따졌을 때 3, 4차 방정식은 뒤에 가면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고 뭐 다항식 정리하는 거 나머지 정리 이런 거는 식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2차 함수는 우리가 첫 번째 학교 들어가면 맨 처음으로 중간고사 볼 거잖아요. 대부분 2차 함수에서 변별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2차 함수 잘 하셔야 됩니다. 49번부터 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12의 그래프와 직선 점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fa라고 하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근데 얘는 사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는 어렵지 않죠.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둘이 연립했을 때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연립해 주시면 이렇게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저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란 얘기지. 같다도 안 되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으니까. 그럼 판별식부터 일단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 쓸게요. n제곱 마이너스 2an 더하기 a제곱 빼기 a제곱 빼기 n 더하기 12. 이게 판별식이죠?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a제곱 떨어지니까 정리해주시면 n제곱 빼기 2a 더하기 1 n 더하기 12 얘가 0보다 크다. 잠깐만.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말 안 해줬어요? 여기 1이죠? 왜 n을 내가 붙였지? 이거 넘어가면 1이죠? 다시 판별식 쓸게요.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빼기 a제곱 빼기 n 더하기 12 이렇게 a 지워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 더하기 13 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까지 정리를 했으면 FA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겠다는 거냐면 A에다 뭔가 집어넣어서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해봐. 그게 FA야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는 게 편하겠죠? n만 우측으로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거 이하의 잔수의 개수가 결국에 FA라는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FE가 8이냐라고 물었는데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n이 13-4니까 9보다 작다. 9보다 작은 잔수 n의 개수는 8개니까 기억은 참이겠네요. 니은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1, x2가 저런 대소 관계를 가지면 함수는 저렇게 대소 관계가 되냐. 이거 그냥 감소하냐라는 말이죠.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나요? 집어넣는 값이 더 큰 놈이 실제로는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저 부등식은 집어넣는 값이 더 큰 쪽이 함수값이 더 작아야 된다는 말이잖아. 감소하냐는 말이죠 결국에. 그러면 감소하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왜냐하면 A가 커지면 당연히 N의 개수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죠? 감소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항상 계속 감소합니까? 항상 그럽니까? 어때요? 항상 그런가요? A가 만약에 2였으면 9개였죠? 3이면 몇 개로 줄어드냐? 7개냐? 아 6개? 4하면 몇 개니? 4, 8, 4개?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어느 순간부터 A가 뭐 될 때부터냐? 7일 될 때부터 얘가 애초에 마이너스 1 돼버려서 사실 이거 내가 정수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건데 A는 정수라는 조건 없기 때문에 아무 실수나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어요. A가 2분의 13 될 때부터 얘 그냥 없잖아요. 0개잖아요. 0개. 그 뒤로도 계속 0개죠. 계속 0개 계속 0개. 그러면 얘가 항상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니은 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라고 물은 순간부터 아무거나 저렇게 대소 관계가 저렇게 되는 걸 만족한 두 개를 대입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7, 8 넣어볼까요? 둘 다 0이거든요. F7과 F8은 둘 다 0이에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미 부등식 틀렸잖아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얘는 땡. 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들 해석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발레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디귿 F0부터 F100까지 싹 다 더하세요. 인데 아까 찾아놨다시피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계속 0이죠. 함수값이 계속 0이요. 어디부터냐? 이건 일단 정수끼리만 해갖고 더하고 있으니까 F0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6까지는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F7부터 F100까지는 그냥 뭡니까? 0이죠? 더 하나 마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얘까지만 더해주면 되겠네. 사실 F6도 0이긴 하네요. 자연수가 없어서. F0 구해주시면 몇 개냐? 12개고요. F1 구해주시면 10개고요. 2개씩 줄어들겠죠? 2A씩 빼는 거니까. 그러면 8개, 6개, 4개, 2개까지 더하면 될 거니까 얘 더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42 나옵니다.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함수값이 12개부터 쭉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0개일 것이다. 근데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다 연립했을 때 그건 모르지 않죠 다들? 나머지는 그냥 계산 문제인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50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fx와 y는 이의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더하기 4. y는 6. 저거를 그림으로 일단 표현해 볼게요. 그림은 다들 그리셨죠? 이거 풀 때 그림 다들 그리셨죠? 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최고차항이 양이냐 음이냐는 두 개 다 그려보시고 판단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릴게요. 음이면 이렇게 생겼겠지. 최고차항이 음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양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조건에 맞는 거는 양인 건지 음인 건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y는 2는 y는 1한 직선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y는 6이란 직선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그죠? 이 밑에서도 y는 1한 직선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아이고. y는 6이란 직선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그럼 2번은 왜 안 되는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2번 안 되죠? 거리가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가 a 더하기 4고
여기가 a 더하기 8이라냐? 반대쪽도 그러면 똑같은 거 표시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최고차항이 저렇게 음수라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 y를 이렇게 위로 올릴수록 두근의 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얘는 안 돼. 머릿속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고 그래서 판단하셨어도 좋고요. 근데 대부분 문제 시작할 때 아래로 볼록한 거 그리고 하니까 아마 다들 잘 걸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지우고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을 찾으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곡선 fx와 y, 직선 y는 m이 한 점에서 만날 때 m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거든? 그럼 그거는 뭘 묻는 거냐면 결국에 한 점에서 어떤 x축의 평행한 직선이랑 저 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냥 이걸 물은 거죠. 여기 어디냐? 이거 꼭지점의 y좌표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말은 꼭지점 y좌표 뭐냐? 라고 물어본 거라고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저 세 개를 가지고 식을 엄밀히 말하면 세 개를 준 거니까. 근데 계산을 어떻게 편하게 할까가 중점이겠죠, 사실. 이거는 fx의 그래프는 제 최고차항이 양이라는 거, 그리고 뭐 2랑 6이랑 연립했을 때 저렇게 근이 나온다는 거 말고는 얘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면 이 거리가 4배, 4만큼 늘어난다, 8만큼 늘어난다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사실 이거 여기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문제 풀 때 중요합니까? 이 축의 위치가 실제로 어딘지는 문제 풀 때 중요합니까? 난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길이 이렇게 옮겨봤자 저 근 두 근의 차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일 편하게 그냥 y축으로 잡고 풀어버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2분의 a가 되고 여기가 빼기 2분의 a가 되잖아요.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2가 되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4가 됩니다. 괜찮니? 그럼 fx식 쓸 건데요. 뭐 미정계수 최대한 줄이려고 축을 저렇게 잡은 거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미정계수가 많긴 합니다. 최고차항 모르는데 양수인 건 알죠? 최고차항 k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두 근이 얘랑 얘잖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저 함수는. 남은 두 개의 조건을 식으로 써주시면 얘는 2분의 a 더하기 2라는 식을 값을 x에 대입했을 때 y가 2가 나온다라는 말이니까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것도 대입해서 식으로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에. 그럼 얘가 안에 거부터 정리해주면 최고차항 떨어지는 거 보이니까 얼마냐? 2a 더하기 4 나오나 이거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k 곱하기 얼마냐? 얘는 4a인가요? 4a 더하기 16 나오나요? 안에 거 전개한 거예요 그냥.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연립하는 방법은 자유인데 나 같으면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나 그런 것보단 나누겠어. KK가 같이 나눠지니까. 그럼 A만 남잖아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만 남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나누게 되면 3분의 1이 4A 더하기 16 2A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이거 1차 방정식이니까 A 풀어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2 나와요. 2를 여기다 갖다 집어여시면 K라는 거는 4분의 1 나옵니다.
여기까지 끝났죠? 이 이차 함수의 식이 뭐였다는 거야? 4분의 1 x제곱 빼기 1이었단 소리네.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4번 2번. 그래서 얘도 축의 위치를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뭔가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평행이동해도 상관없으면 평행이동해서 하는 게 계산 제일 편하잖아요. 축이 저게 0이 아니면은 하나 미지정돼서 하나 더 잡아야 되잖아. 그죠? 불편하니까. 어차피 두 개 근 사이 떨어진 거리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저거 축을 내 마음대로 그냥 잡아버리고 풀어도 되겠구나. 요 생각하셨으면 아마 풀었을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51. 이차함수 쩌놈인데 아무것도 개수를 안 알려줬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의 곱이 0이다. 아이고 c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네. 그죠? 근 한 놈이 0이었단 소리잖아요. 뭐 둘 다 0일까요? 둘 다 0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나 다 보면 아니에요. 나 f-2랑 f2를 더했을 때 0보다 작다. 그러면 뭐 대략 0,0은 무조건 지나고 있어야 되거든? 최고차항이 0이라면 뭐 이렇게 지나가서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아니면 최고차항이 음이면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겨도 되는데요. 이렇게 생겨도 되는데요. 걔는 다 때문에 안 돼요. 걔는 다 때문에 안 되고 나 조건은 일단은 f-2랑 f2 0보다 작다 이거 이렇게 그림 그려보셔도 되는데 C가 이미 떨어지잖아. C가 이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2랑 2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4a 더하기 2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 또 조건 걔 큰 거 하나 준 거지. 이렇게 8a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준 거네요. 근데 얘는 그림 그려봤을 때도 아까 최고차항이 0인 거 그렸을 때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도 이렇게만 봐서는 f-2가 f2보다 저 더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뭔지 모르겠잖아. 대입하면 알았던 거죠. 저렇게 되려면 최고차항이 음일 수밖에 없겠네요. 다조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어떤 x1, x2 근데 대소관계는 x2가 x1보다 큰 거. 이거에 대해서 함수값은 집어넣는 값의 대소랑 반대네요. 그 말은 더 큰 놈을 집어넣을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단 말이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감소한다 라는 말이죠. 그죠? 더 큰 놈 집어넣을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단 말이니까 그 말은 감소한다 함수가. 근데 이 범위랑 이 범위 사이에서만. 그럼 최고차항이 음이면서 저걸 만족하는 개형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2 한 이쯤에 있다고 하면 여긴 반드시 지나야 되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쪽은 없는 거긴 한데 점선을 그릴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 그래야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감소할 거 아닙니까? 축이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축이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항상 감소한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개형이 되면서 축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항상 감소만 하겠지. 그렇죠? 축이 넘어오면 안 돼요. 이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개형 좀 대략 그려놓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F1이 0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개형 보니까 F1 여기쯤에 있잖아.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네. 0에서 0 통과하고 감소하고 있으면 당연히 F1은 0보다 작아야죠. 참. B가 4A보다 작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니은은. 근데 B랑 A에 관한 식이면 뭐에 관한 식일 것 같습니까? 축에 관한 식일 것 같지 않습니까? 축에 관한 우리 이거 축의 방정식 뭐라고 써요? 빼기 2A분의 B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축은 마이너스 2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축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되니까요. 항상 감소하지 않으니까요. 괜찮냐? 지원아? 찬민이 괜찮냐? 그럼 얘를 뭐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건데 A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2A가 양수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가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를 양쪽에 곱하려고. 부동 안 바뀌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되시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는 양수. 마이너스 2를 양쪽에 곱하면 부동 안 바뀌고 니은이 그대로 얻어지겠네. 이것도 뭐 fx는 0의 두근의 합은 빼기 4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는데 그냥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두근의 합은 항상 축 곱하기 2가 될 거 아닙니까? 뭐 한 놈이 0인데 한 놈이 0이 아니어도 그래요. 두근의 합은 항상 축 곱하기 2잖아요.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봐도 그렇고요. 아니 축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어떻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같습니까? 작거나 같아야지. 이거 땡. 답은 3번. 되겠죠?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 보니까 아까 한 번 나오고 지금 또 나오잖아. 이 표현 좀 알아두세요. 감소한다 라는 표현이고, 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무슨 말이겠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말이겠어요? 윤수라 무슨 말이겠냐? 그래요, 증가한다라는 말이겠죠? 넘어갈게요. 53. 오늘 53만 보고 마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빼기 1 이참수 fx의 그래프가 3,0과 k,0을 지난다. 여기가 3, 여기가 k다.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c라고 하고 여기 꼭지점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고, 점 b를 지나고 ac에 평행한 직선이 이차함수 f와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d, 이 둘이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거 그림도 이쁘게 평행하게 그려줬죠. D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수선의 발도 그려줬네. 삼각형 AED의 넓이가 12일 때 ADB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AED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여기네요. 여기 넓이가 10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크게 뭐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거를 식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야. 근 하나도 알려줬고 C가 꼭지점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평행한 두 직선을 연립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함수랑 직선 연립했을 때 두 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연립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는지랑 함수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랑을 자유롭게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 보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 직선도 모르고 함수도 모르거든 지금? 근데 평행하다 했으니까 뭐 mx 더하기 k라고 하면 얘도 뭐 mx 더하기 뭐식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지? 평행한 직선이라 했으니까 여기랑 여긴 같아야 돼. 일차항 기수 같아야 돼. 저 직선 봤을 때. 그렇죠? 그럼 fx가 일단 지금 뭔지 모르거든? 뭔지 모르는데 내가 이 C랑 A 구할 때랑 B랑 D 구할 때 둘 다 얘랑 fx 연립하고 얘랑 fx 연립했을 거 아니냐? 그죠? 그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얘랑 연립을 하든 얘랑 연립을 하든 2차항의 개수랑 1차항의 개수는 똑같지 않아요? 두 개의 방정식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fx 그냥 잡을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이 첫 번째 직선을 알파 베타로 할게요. 어차피 계산할 거 아니니까 굳이 쓰지 마시고 mx 더하기 알파 mx 더하기 베타 이거는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C랑 A 구할 때는 이렇게 연립했을 거고, 두 번째 거 D랑 B 구할 때는 이렇게 연립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풀 때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이항해서 인수분해할 거 아니냐. 이렇게 아래 거에서도 이렇게 이항해서 b-m x 마이너스예요. 더하기 c 마이너스 베타는 0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다고요. 여기까지는 똑같다고요. 앞에 두 개는 똑같다고요. 그렇잖아요. 평행한 직선이랑 똑같은 이차함수 열립하면 앞에 두 개 똑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게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은 뭐가 똑같단 말이요? 두근의 합이 똑같단 말이지. 두근의 합이 똑같다는 말이죠. 이거 C의 X좌표의 합이랑 A의 X좌표의 합이나 D의 X좌표의 합이랑 B의 X좌표의 합이나 똑같다고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식 봤을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윤설아 모르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거지.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2차 함수는 똑같은 교점이랑 똑같은 거 보는 건데 만약에 저렇게 해놓고 두근의 합이 같냐 다르냐 물으면 누구나 같다고 대답을 할 건데 저렇게 직선이랑 함수의 교점으로 주면 저게 같다고 바로 대답을 못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요? 여기가 K였고 여기가 3이라고 했는데 얘가 끝점이라 했으니까 얘는 2분의 K 더하기 3일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C랑 A의 X좌표의 합은 2분의 3K 더하기 3입니까? 얘가 C 더하기 A죠? 그럼 B 더하기 D도 뭐라고? 그놈이랑 그냥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B가 3인 걸 알잖아요. 얘도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뭐라고? B가 3인 걸 알잖아요. 그럼 D라는 건 그냥 뭐예요? 저기다 3만 빼시면 되니까 맞나요? 3 이렇게 되겠죠? D의 X좌표가 2분의 3K-3으로 바로 정리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D의 X좌표가 2분의 3K 더하기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K에서 이만큼 빼면 되죠. 그럼 2분의 K 빼기 3인가요? A가 3이고 B가 K인데. 아 그래 고마워. 그러네. 그래도 축은 똑같죠? 미안합니다. 3 더하기 얘가 A 더하기 C인데 그럼 B 더하기 D는 2분의 K 더하기 3인데 B가 K였던 거죠? 미안합니다. D는 그래서 K 빼시면 2분의 3-K 이렇게 나오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K X좌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얼마냐? 3에서 2분의 3-K 빼면 되냐? 2분의 3 더하기 K 나오나요? 요만큼의 길이가? 자, 3에서 2분의 3-K 빼면 K-3이구나. 미쳐가지고 이만큼의 길이가 이거죠. 여러분도 보면서 계산 같이 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제 D의 X좌표를 알았으니까 걔 X 이거 길이랑 이 Y좌표랑 곱하면 24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요 부분의 넓이가 12니까. 근데 그거 계산해야 되냐? 사실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계산하면 뭐 나오겠지. 왜냐하면 fx라는 식은 그냥 x 빼기 3 최고차항도 빼기 1이라고 알려줬거든. 그럼 x 빼기 3 x 빼기 k일 거 아니냐. 앞에는 빼기 1일 거고. 그럼 거기다가 이거 집어넣으시면 y좌표 나오고 걔네 둘이 곱해서 24다 이용하면 k 나와요. 근데 이거 잘 관찰해봐. 여기 길이 얼마야? k-3이죠? 그죠?
k-3이잖아. 근데 여기가 뭐라고? 2분의 k-3이라네. 뭐예요 이거? 여기가 10인데 물어본 게 어디 넓이냐면 여기 넓이거든요. A, E, A, B, D 여기. 그럼 얼마겠어요? 24 아닙니까? 왜요? 여기 높이 똑같으니까요. 다시 그려볼게. 여기 넓이가 지금 12라고 그랬거든? 근데 밑변이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봤더니 2분의 K 빼기 3이래. 그죠? 근데 여기에 밑변의 길이를 봤더니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뭐냐면 여기잖아. 근데 여긴 B가 K고 A가 3이니까 K 빼기 3이라는 거죠. 그러면 밑변이 정확히 2배네요. 여기가. 근데 높이는 보니까 같은 높이 쓰네요. 그럼 넓이가 그냥 2배겠지. 여기가 12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 넓이가 24인 거죠. 괜찮나요? 괜찮으신가요? 그냥 A 플러스 C가 2분의 K 더하기 9 아니에요? 뭐라고? A 플러스 C가 2분의 K 더하기 9 아니냐고? 이거? A 더하기 C. 그래,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요? 그럼 근데 B 더하기 D는 맞을 텐데. B 더하기 D가 지금 2분의 K 더하기 9란 얘기죠? 그럼 B가 K니까 K 빼주시면 2분의 9 마이너스 K란 얘기죠? B가? 아니 D가? 그러면 A가 3이니까 3에서 2분의 9 마이너스 K 빼시면 2분의 K 마이너스 3. 미안해, 제가 여기다가 제가 풀었는데요. 이 계산 중간을 전 중략해서 적다 보니까 말하면서 하려는 계산이 자꾸 틀리네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틀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괜찮으신가요? 이 문제는 뭐야? 이거 식 써서 고지고대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거 하나는 좀 알아놓고 가자. 똑같은 함수랑 평행한 직선을 연립하면 거기서 나오는 교점들의 x좌표 합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거 가지고 푼 거지? 똑같은 함수랑 평행한 직선을 연립해서 그거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게 되면 그 교점의 좌표들의 합은 항상 똑같겠죠. 2차 방정식을 풀 때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fx식 고지고대로 써서 계산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저거 알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고지고대로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저런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놓고 뭐 직선 AC의 방정식 쓸 수 있잖아요. 왜냐면 A가 3,0이고 C가 2분의 K 더하기 3, 얼마냐? 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함수값. 그러면 그거 AC의 방정식 써가지고 직접 하셔도 돼요. 기울기 직접 구해가지고 BD 기울기 구한 다음에 B가 K,0이라는 거 이용해서 저 직선 직접 쓸 수 있어요. 써가지고 함수랑 연립하시면 D의 교점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근데 아직 처음 푸는 단계면 이렇게 해도 해보시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해봤더니 평행한 직선이랑 연립하면 두 근의 합이 일정하다 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